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아직 재점화되고 있는데 채널A 단독 보도에 의하면 이미 대법관들이 입장 정리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을 이틀 간격으로 이제 두 번 평일을 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입장 정리가 시작이 됐다. 아마 이제 언제쯤 선고될까? 우리 옛날에 이석연이라고요. 현재 1호 헌법재판관 법제처장 했던 약간 이게 좌파입니다. 물론 이게 MB 때 법제처장 했지만 좌파예요. 이 사람도 이게 5월 9일 이전에 선고는 된다. 다만 이게 무죄가 확정될 거다. 이런 이제 방송도 했는데 일단 선고는 이게 언제 될까? 제가 이제 좀 법조인들 또 대법원의 아는 친구 선후배 물어보니까요. 압도적으로 이게 기각이든 이런 식으로 이게 압도적으로 되면 이게 평일을 더 안 할 수도 있다. 이제 입장이 벌써 주심 대법관 박영대 주심 대법관이 입장을 이제 들어보겠죠. 정리를 해보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팽팽하냐 아니면 이제 압도적으로 한쪽으로 쏠리느냐. 압도적으로 쏠릴 때는 평이 안 하고 바로 선고기를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팽팽할 때는요. 한두 번 더 의견 조율을 좀 더 한 번, 두 번 더 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경우든 제가 봐도 좀 빨리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속도전이 보통 한 달에 한 번 하는 걸 이틀마다 두 번 했으니까. 옛날에 이재명 2020년에 한 번 하고 끝냈거든요. 근데 벌써 두 번 했잖아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게 팽팽한 분위기다. 물론 이게 완전히 알지는 않고 팽팽하다. 이럴 때는 이게 한두 번 더 조율할 다음 주에 가능성이 있고, 그게 아니고 이제 어느 한쪽으로 의견이 기운다. 이러면 이게 그냥 바로 선고기를 잡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제 대법원에 제 아는 후배 이야기는 법조인들이 아마 그렇게 볼 거예요. 실제 그게 맞아요. 다음 선고기를 지정을 안 했는데 이미 입장 정리가 시작됐다. 입장 정리는 이제 조의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심 대법관이 취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고 이제 선고기를 잡을 상황이 됐냐, 아니면 한 번 더 조율해야 되느냐. 대략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는지 입장 정리가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등록 전에 빠르게 놀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저 조의대를 믿고 안 믿고 이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조의대는 신속하게 일단 마무리 짓자. 이런 데 입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 했다는 건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이번 사건이 옛날 2022년에 옛날 대선 사건인데 근데 새로 대선하잖아요. 아니 옛날 대선 선거법을 새로운 대선 이후까지 끌고 가면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취지에. 조의대가. 아마 이게 믿을 만한 데니까 그런 말을 했을 수가 있죠. 신속한 재판. 본인이 항상 다니면서 633 했고요. 그리고 옛날 대선, 21대 옛날 대선 사건을 새로운 대선 이후로 미루면 법원이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조의대는 어떤 결론이든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신속한 재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조의대는 결론을 알 수도 없고, 박지원은 믿을 만한 소식통에 의해서 기각이 확실하다. 그거는 저는 새빨간 거짓말이고, 그거는 법원에 대한 모욕입니다. 중대한 모욕이다. 현재 대법관들이 기록을 보고, 이제 쟁점 보고 판단, 이제 의견 취합 중이라는 거예요. 의견 취합이. 따라서 미리 3주 전에 결과 났다. 이거는 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고, 조의대 생각도 지금 현재 백지 원래 상태에서 빨리 끝내야 되는 이런 의지, 왜 절차와 관련한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저도 상당히 신속하게 아마 후보 등록 전에 선고기를 잡지 않을까. 어차피 떨어져야 되고, 떨려면 무죄라면 무죄 떨어져야 되고, 아니면 파기, 시기주의하게 영향을 주니까 영향을 최소화하는 거는 후보 등록 전에 하는 게 맞죠. 후보 등록하고 나면 또 후보 교체론부터
여러 데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이게 있고, 아예 6월 3일 넘길 것 같으면 이렇게 이틀마다 하등의 이유가 없고, 그러면 이게 무기한 이게 표류될 수가 있죠. 또 우리 대통령 되고 나서도 재판이 중단되느냐 안 되느냐, 이 엄청난 또 이게 쟁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5월 12일 등록 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좌파 성향, 아까 법제처장 또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보는 게 많이 있다. 그리고 조의대의 뜻은 무조건 이게 그 신속 재판, 특히 대선 선거법이 차기 대선 이후로 가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의지, 이거지. 지금 이제 그 뭐 면죄부를 미리 주겠다고 짜는 것도 아니고, 아예 이재명을 잡겠다고 살생부도 아니다. 이게 그 제가 들은 믿을 만한 이야기고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 부분에 그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냉정하게 봐야. 무조건 이게 우리가 희망적으로 관측해도 안 되고, 너무 이게 비관해도 안 되겠는데, 뭐 솔직히 이제 그 확률적으로 보면요. 확률적으로만 보면 이게 그 1심하고 2심이 갈라진 사건이라도 2심이 약간 이게 더 상급심이니까 확률적으로만 보면 이게 그냥 무죄로, 이재명이 무죄로 상고기각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거는 이제 이거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조인이라면 확률적으로만 이게 보면. 그러나 일반적인 2대0 사건하고는 좀 다르다. 일반적인 2대0 사건과 다르다. 1심도 무죄고 2심도 무죄면 이거는 뭐 거의 무죄라 봐야죠. 근데 1심이 워낙 유죄를 탄탄하게 그 법논리로 유죄를 써놨고, 그 다음에 그 2심 판결이 너무나 법논리가 엉성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게 또 법조인들의 일반적 생각이 그렇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가요, 그 우리 검사가 쓴 상고에서 300쪽짜리, 저도 이게 그 내용을 대충 검토해 봤는데, 그래도 이게 거기도 기사 나오지만, 기존에 우리 대법원 판례는요, 피해사실 공표, 허위사실 공표라는 게 결국은 이제 이걸 받아들이는 일반 유권자, 국민들의 그 인식을 기준으로 허위냐 아니냐 이걸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명백하게 골프 안 치놨고, 골프 마치 자기는 골프 치놨고요, 골프를 안 치기 때문에 나는 김목이 몰랐다, 이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이재명의 발언이 마치 내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했거든요. 조작했다. 이 조작도 말이 안 맞잖아요. 이거는 이제 클로즈업 확대한 거예요. 그 사진 그 부분만. 누가 봐도 그걸 안단 말이야. 그렇게 골프 안 치다고 한 게 분명하거든. 왜? 골프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고 했으면 안 쳤다는 거잖아. 그래야만 이게 김목이 모르니까. 이런 거 보면 이게 2심은 말이 안 되는 판결입니다. 그걸 검사가 잘 이게 지적해 놨더만요. 검찰이. 그 다음에 백현동은 아예 그냥 판넬에 혁신도시 특별법이라고 법까지 가져왔단 말이야. 그 법에 의해서 국토부의 직무유기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그 법까지, 근데 그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했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너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적의 판단해라.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 법에 의무조항이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누가 뭐래도 김인섭이 대법원에서 판결했잖아. 김인섭이 77억 로비를 숨기기 위해서 국토부한테 책임 떠넘긴 이게 있기 때문에 내용만 보면 법조인들은 일방적으로 1심 판결이 상식과 법리에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게 5대5 정도로 보는 게 맞다고 봐요. 솔직히 파기 자파는 확률적으로 희박한 거는 맞아요. 그건 뭐 제가 처음 396조 법리는 그것도 맞아. 정거조사는 끝났으니까 법리에도 맞고 혼란을 줄이는 방법에도 맞고, 그 다음에 일본은 거의 과반이 파기자판한 것도 맞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파기자판 형량까지 정한 예가 없으니 일단 확률적으로 이게 좀 낮게 보고, 저는 이재명이한테 무죄를 주가지고 이제 확정지을 논란을 이 가능성이 50, 그 다음에 파기 환송 시킬 가능성이 50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파기 환송되고 나면 또 이게 재판이 중단되는 거 안 되는가? 왜? 파기 환송 시기버리면 이게 고등법원에서 또 형량을 정해서 대법원 올라오니까 선거 지나버리잖아요. 그 문제는 이게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확률이. 근데요, 재밌는 게 우리 저 스픽스나 좌파 방송도 많이 보거든요. 거기에 노영희 변호사하고 하면 이병철 변호사라고
이분도 이게 그 고정 출연하는가 봐. 제가 이병철 변호사하고 근데 그 신림동에서 같은 학원에서 오랫동안 같은 과목을 강의했고, 저하고 이제 친목 개원을 오래 했고, 이분이 옛날에 이준석 대리하다가 요즘 이게 이준석이가 돈 안 준다고 변호사비 성공보수 내라라고 재판에 유명한 그 변호사입니다. 옛날에 그 의사들도 집단 소송할 때 대리도 하고 이병철, 저하고는 이게 그 아주 오래 전부터 같은 과목하고 워낙 친하게 지내는 분인데, 이분이 항상 섭외해서 나가면 내 걸 본대. 그러면서 이게 거구 서정욱, 매일 거구래. 거구 서정욱 TV를 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뭐 파기자판 희망 고문. 그러면서 이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더라고. 그건 참고하면 자기 생각은 뭐냐. 대법원에서 이게 그 대법관들이 어느 쪽 부담스러우니까 절충적으로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기각해가지고 면죄부 주기도 좀 그렇고, 또 이게 중도보수가 10명이니까. 그런데 이게 파기자판, 이거는 뭐 거구 유튜버 서정욱이가 주장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지.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차라리 그냥 파기 환송시키나 버리면, 그러면 이게 절충적이 아니냐. 이재명이도 출마할 수 있고, 파기 환송이 그 대선전이 안 나니까 이재명이도 출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욕도 덜 얻어먹고, 또 기각중 보수청도 그렇고, 이게 절충적으로 보더라고. 그러니까 이병철 변호사도 파기 환송을 이야기하더라니까요. 그럼 뭐 스픽스의 그 노영희하고 한번 그 많이 봤던데, 한 50만 이상이 봤던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실제요. 파기 환송 보는 게 뭐 좌파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좌파 변호사들도 많아요. 뭐 박지원이는 이게 확신한다. 이석연도 그렇게 보지만, 또 이게 그 아까 이병철 외에도 제가 또 좌파 민주당 변호사들 있잖아. 물어보면 이게 걱정하는 사람 많아요. 파기 환송까지는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또 유시민도 그래. 유시민도 이게 박지원이는 무죄 확신이라고 하지만, 유촉새 유시민은 오히려 그 조이대가 수상하다. 이러면서 이게 계속 조이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근데 그 파기 환송도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왜 대법관들이 12명 뜻을 어떻게 알아요? 까보면 이게 6대6까지는 무죄입니다. 7대5가 돼야 파기됩니다. 6대6은 원심을 유지한다고 법원조직법 66조에 있으니까 7대5가. 따라서 현재 그 좌파들도 파기환송을 언급하는 분도 꽤 있다. 그래서 저는 뭐 확률적으로 기각해가, 근데에서 기각한다 해서 이재명이 날개 달아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남아있는 재판이 아직 11개입니다. 아직 11개 재판이 남아있어요. 하나가 이게 대법원 무죄된 데서 뭐 날개 달아줍니까? 그러면 이게 선고 안 하면 이게 뭐 이재명이 타격받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미리 마치 짜고 이재명이 무죄를 주기 위해서 미리 신속하였다. 이거는 아니다. 제가 분명히 자신있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그 모든 가능성은 백지로 열려있다. 오히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보면, 자, 2번 평의했는데 압도적으로 이제 뭐 무죄를 주겠다 이러면 이게 바로 그냥 선고기를 잡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압도적으로 이게 의견이 한쪽으로 가면 선고기를 바로 잡을 수 있고, 그게 아니고 이게 좀 팽팽하다, 분위기가. 이럴 때는 한두 번 정도는 더 조율해 보는, 이렇게 그 예상이 되고요. 어느 경우든 5월 10일 전에는 선고가 되지 않을까, 2주가 있으니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는 오히려 좌파들도 걱정하는 사람도 많고요. 실제 그 대법관들이 워낙 법리에 받고, 그 사건 자체가 1심, 2심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그 유무죄가요, 저는 상당히 그 5대5로 정도 보는 게 맞다. 이 말씀 드리고, 분명한 건 이게 조이대는 면죄부 주려고 억지로 빨리 하는 건 아니다. 그냥 신속 재판. 특히 전 대선의 사건을 차기 대선 이후로 미룬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게 의도다. 조이대 의도는 이렇게 보이고, 실제 조이대 대법원장은 한 표도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다수편에 서는 게 관례니까 실제는 한 표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재 그 구성은 10대2 정도로 중도 보수가 많은데, 그렇지만 이게 또 뭐 대법관들도 정치적 부담을 안 느낄 수는 없죠. 이재명이 워낙 압도적으로 가는 걸 날리는 게 상당히 그 부담이 되겠죠. 당연히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저는 절충적으로 파기 환송을 시키나 버리면 출마를 막는 건 아니고, 뭐 또 논란이 있겠지만 이런 게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좌파들이 보는 사람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다음 주쯤 되면 대차기 그 선고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미 대법관들의 입장 정리가 들어갔다는 이 단독 보도. 입장 정리가 이미 들어갔다. 그러면 이게 바로
선고이 잡힐 여지도 있다. 이런 그 단독 보도를 전해드리고요. 차분하고 냉정하게. 왜? 무죄론다석에 날개 다는 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11개의 재판이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지켜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